안녕하세요. 지성은입니다. 오늘은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를 알아보는 한 단어 여러 의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이나 천 따위로 싸다, 싸매다. 두 번째는 둘러싸다, 에워싸다. 세 번째, 포함하다, 포괄하다. 네 번째, 이를 도맡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 다섯 번째, 보장하다, 보증하다. 여섯 번째, 전세 내다, 대절하다, 통째로 빌리다. 자, 이 6가지인데요. 이 의미들을 한 단어가 지니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종이나 천 따위로 싸다, 싸매다인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두가 목도리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했는데요. 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부분을 중국어로 어떻게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天气寒冷，每个人都用围巾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天气는 날씨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寒冷은 춥다, 싸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天气寒冷은 날씨가 추워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每个人都用围巾에서 每个人은 매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는 모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매글은 또는 매 사람 모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사람 모두로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말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모두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용 외지인에서 이용은 무엇을 사용해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외지인은 목도리, 스카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외지인은 목도리를 사용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목도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싸매고 있다라는 요 부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빠우저 도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우는 머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빠오가 종이나 천 따위로 싸다, 싸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속대조사 저가 쓰이고 있어서 빠오저 도우는 머리를 싸매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서 모두가 목도리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天气寒冷，每个人都用围巾包着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쌌다 했는데요. 이 수건에 쌌다라는 이 말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보겠습니다. 他从冰箱里拿出冰块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빙샹은 냉장고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는 속, 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나추는 꺼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빙콰이는 얼음, 얼음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라는 이 말은 냉장고 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밖으로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사 종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빙샹리 나주 빙콰이는 냉장고 안에서부터 얼음을 꺼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건에 쌌다라는 이 말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包在手巾里 했는데요. 이 手巾은 수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바오 뒤에 짜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짜이는 동사 뒤에 놓여서 이 동작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느 한 장소에 놓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이 짜이 뒤에는 이 반드시 장소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쇼지는 수건이라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사물 뒤에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속 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진리해서 수건 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빠오자의 쇼진리는 수건 안에 쌌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쌌다는 다총 빙샹리 나주 빙快 包在 手巾里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둘러싸다, 에워싸다인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이때 옆에 자욱한 안개가 달을 감싸고 있었다 했는데요. 이 감싸고 있었다는 이 말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在这时旁边的蒙雾把月亮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이 있습니다. 在这时는 이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비에는 옆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멍우는 자욱한 안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비엔더 멍우는 옆에 자욱한 안개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마위엘량에서 위엘량은 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앞에 이 개사 바를 써서 마위엘량 해서 달을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 감싸고 있었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동사 바오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빠우쭈울러 했는데요. 이 빠우가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쭈를 쓰는데요. 이 쭈는 이 동작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把月亮 包住了 하면 이 달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말로는 달을 감싸고 있었다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 옆에 자욱한 안개가 달을 감싸고 있었다는 在这时旁边的蒙雾把月亮包住了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저 먼 곳의 산이 모두 안개에 쌓여 있어 마치 그림처럼 보인다 했는데요. 중국어 문장 보겠습니다. 나遠处的山呢, 또 하고 여기 밑줄 진 빈칸이 있습니다. 看着就像花儿一样 했는데요. 遠处는 먼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샤는 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는 이 뒤에 서술될 일에 관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음이 아이지만 이렇게 앞에 발음이 샨의 안으로 끝날 때에는 연음돼서 샨아가 아니라 샨나로 발음되겠습니다. 나遠处的 샨나는 저 먼 곳의 산이로 표현했습니다. 또는 모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칸저 지우샹화 이양 했는데요. 이 칸저에서 이 저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칸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샹은 이양과 함께 쓰여서 마치 뭐뭐과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화는 그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우는 샹 앞에 쓰여서 긍정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칸저 찌우 샹화 이양은 보고 있으니 마치 그림과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말로는 마치 그림처럼 보인다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빈칸에 안개에 쌓여 있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은 被雾气给包住了가 되는데요.雾气는
안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이와 게이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빼이는 뭐뭐에 의해 뭐뭐 당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이는 조사로서 생략될 수 있지만 이 게이가 빼이와 함께 이렇게 쓰이면 좀 더 구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파우출러는 에워쌌다, 둘러쌌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빼우치기 파우출러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안개에 의해 둘러싸임을 당했다이지만 우리말로는 안개에 쌓여 있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아, 저 먼 곳의 산이 모두 안개에 쌓여 있어 마치 그림처럼 보인다는 나远处的山呐都被雾气给包住了看着就像花一样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되겠는데요. 포함하다, 포괄하다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전부 포함하여 모두 300위안이다 했는데요. 전부 포함하다라는 이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餐费, 住宿费, 交通费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이 있습니다. 꿍 쌈바이엔 했는데요. 참페이는 식비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수페이에서 주수는 숙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페이는 숙박비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交通费는 교통비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꽁쌈바위엔에서 이 꽁은 전부, 도합, 모두, 통틀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쌈바이유엔은 300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줄 친 빈칸에 전부 포함하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표현은 이包在内가 되겠습니다. 이包在内는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모두 들어있다. 전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包在内는 이 모든 비용,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고 추가 지불 또는 기타 추가 비용이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전부 포함하여 모두 300위안이다는 餐费, 住宿费, 交通费, 一包在内, 꿍 300위안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포함하다, 포괄하다. 계속해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진정한 의미는 그 콘텐츠의 풍부함이 있으며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했는데요. 중국 문장 보겠습니다. 互联网络真正的内涵在于其内容的丰富性，几乎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互联网络는 인터넷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真正은 진정한, 참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한은 그 언어가 내포하는 내용, 의미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互联网络 真正的 내한은 인터넷의 진정한 의미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짜이유는 어디에 달려있다, 무엇 무엇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내이롱더 펑푸싱에서 이 지는 그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내용은 내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콘텐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펑푸싱은 풍부성인데요. 이 풍부성이라는 표현도 풍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在于其内容的丰富性은 원래 말 그대로 하면 그 내용의 풍부성에 달려 있다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콘텐츠의 풍부함에 있으며로 해 놓았습니다. 지호는 거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빈칸에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표현은 우소부바오라고 합니다. 자, 우소부바오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성어인데요. 우소부바오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포함된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혹은 이 포함된 내용과 범위가 아주 광범하고 풍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후 우소부바오 해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의 진정한 의미는 그 콘텐츠의 풍부함이 있으며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互联网络真正的内涵在于其内容的丰富性，几乎无所不包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이를 도맡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인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샤오리가 만약 올해 결혼한다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턱 내지 했는데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를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小李如果今年结婚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이 있고요. 我请客 했는데요. 如果는 만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今年은 올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结婚은 결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小李如果今年结婚은 샤오리가 만약 올해 결혼한다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请客에서 이请客는 한턱 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我请客는 내가 한턱 내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 친 빈칸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표현은 이치의 요어바울러가 되겠습니다. 이치에는 일체 모든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요어에서 이 요는 뭐뭐가라는 뜻의 이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어 하면 이 동작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빠오는 이를 도맡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의 요워 빠올러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맡을게, 내가 책임질게는 요워 빠올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샤올리가 만약 올해 결혼한다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턱 내지는 샤올리 如果今年结婚一切由我包了我请客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의미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숙식을 제공하니 내가 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하러 올 것이다 했는데요. 숙식을 제공하다라는 이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这里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이 있고요. 我不干马上就有别人来干 했는데요. 여기 깐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깐은 일을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마상은 곧 즉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오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에러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我不干马上就有别人来干을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我不干 내가 하지 않으면 马上就 바로 有别人来干 하러 오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 되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하러 올 것이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빈칸에 숙식을 제공하다라는 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包吃包住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숙박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빠우츠 빠우쭈는 먹고 자는 것을 모두 책임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숙식을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을 빠우츠 빠우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숙식을 제공하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숙식을 제공하니 내가 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하러 올 것이다는 这里包吃包住我不干马上就有别人来干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 보장하다, 보증하다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했는데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라는 이 말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像你这样聪明的人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여기서 像과 这样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像과 这样이 함께 쓰여서 뭐뭐처럼 이렇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명은 총명하다, 똑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像你这样 聪明的人은 너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빈칸에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라는 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 말은 包你很快就学会了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很快는 매우 빨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学会는 배워서 알다,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빠오는 보장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包你很快就学会了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빨리 배워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장한다인데요. 우리말에서 이 경우에는 이 보장한다 보다는 장담한다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라는 말도 생략하고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로 해 놓았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는 像你这样聪明的人包你很快就学会了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 계속해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한 곳에 갈 건데 내가 만족할 거라고 장담해 했는데요. 내가 만족할 거라고 장담해 라는 이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我带你去一个地方 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이 있습니다. 따이는 데리다, 이끌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地方은 장소,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我带你去一个地方은 내가 너를 데리고 하나의 장소에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너를 데리고 한 곳에 갈 건데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족할 거라고 장담해 라는 이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빠오니 만이가 되겠는데요. 만이는 만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거라고 빠오 보장하다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하다보다는 장담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거라고 장담해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한 곳에 갈 건데 내가 만족할 거라고 장담해는 我带你去一个地方包你满意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의미가 되겠는데요. 전세 내다, 대절하다, 통째로 빌리다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차를 한 대 대절해서 슈앙랑에서 쿤민공항으로 바로 갔다 했는데요. 차를 한 대 대절해서라는 말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最后一天하고 여기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从双廊直接去昆明机场 있는데요. 最后는 맨 마지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最后一天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双랑에서 종은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으로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双랑은 운남성 다리에 있는 촌락지가 되겠고요. 주지에는 직접, 직접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kun밍은 운남성의 성도가 되겠고요. 지장은 비행장, 공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双랑直接去 쿤밍지장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双랑에서부터 직접 쿤밍 공항으로 갔다가 되는데요. 여기서는双랑에서 쿤밍 공항으로 바로 갔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 차를 한 대 대절해서라는 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말은 包了一辆车가 되겠습니다. 량은 차량을 세는 양사가 되겠고요. 바오는 여기에서 전세 내다, 대절하다, 통째로 빌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包了一辆车 하면 차를 한 대 대절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차를 한 대 대절해서 슈앙랑에서 쿤밍공항으로 바로 갔다는 最后一天包了一辆车从双廊直接去昆明机场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미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그는 황자 호텔에서 객실 하나를 빌렸다 했는데요. 객실 하나를 빌렸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자의 황자 판디엔하고 여기에 밑줄 친 빈칸이 있습니다. 황자는 호텔 이름명이 되겠고요. 판디에는 호텔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의 황자 판디에는 황자 호텔에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 객실 하나를 빌렸다라는 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말은 包了一间客房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에는 방을 세는 양사가 되겠고요. 커방은 객실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包了一间客房은 객실 하나를 빌렸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황자 호텔에서 객실 하나를 빌렸다는 他在皇家饭店包了一间客房이 되겠습니다. 빠오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